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 둘을 합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다시 한번 좀 미국 트럼프 관세 여파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내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관세의 영향이 비교적 덜한 섹터들,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이 있었고, 우리가 3, 4, 5, 6월 달까지만 해도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이 부분의 혜택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까지인지는 일단 7월 초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정부정책 수혜주까지 네이버를, 카카오, 네이버페이 이런 기업들의 상세도 도드라졌었죠. 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부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원전 섹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 수혜 섹터로까지 이제 원전 분야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원전 로봇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커다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의 원전 로봇,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 그대로 신 로봇 대장주라고 제가 표현을 써놨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우리가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관세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미증시도 침체가 돼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7월 8일이 유예 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고요. 그 안에 관세 유예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는 한 일단 형식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상 이제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 관세 유무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맞다,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봤었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면역이 되는 섹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조선을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면역이 있었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처가 또 유럽이었기 때문에 관세에도 면역이 돼 있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관세 면역 섹터들이 올라오는 흐름들, 조선 그리고 방산, 원전, 그러니까 기본 2배 이상, 100% 이상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흐름이 몇 달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눌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이후에 눌리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또 정부 정책 수혜 섹터까지 함께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의 면역인 건 마찬가지고, 다만 반응 속도가 느렸었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부 정책 수혜 섹터 또한 관세 면세의 동일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필두로 했었던 하정우 수석을 임명하게 되면서 네이버가 상승을 보였었던 것처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정부 정책 수혜 섹터로 이제 발돋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왜냐?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LG의 인사, 그리고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중기부 장관으로 들어갔고, 이제 하정우 미래기획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임명을 하게 되면서 네이버 분야가 좀 수혜를 받아가게 됐었던 거죠. 자, 이런 분야에 이제 두산그룹도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 후보에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이라고는 일단 지명이고요. 수락을 하면 임명이 되는 거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서. 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도 정부 수혜 섹터가 될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었거든요. 자, 결국은 네이버 인사였기 때문이죠. 정부 정책을 네이버가 수행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자,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죠. 친환경 에너지, 뭐 수소도 하고요, 풍력도 하고요. 자, 이런 분야들 때문에 친환경 내지는 원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그룹이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김정관 부사장은 원전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카자흐스탄 쪽에 수주를 위해서 최근에 2024년에 굉장히 물밑 작업을 해놓으신 이력이 있으시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SMR 쪽에 그리고 대형 원전 쪽 수주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월요일서부터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제로 이 SMR 지원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파트너를 구축을 시켜놓고 본공사는 2029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들어온다면 이때부터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어떻게 본다면 사전 예약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SMR에 대한 마무리 단계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문제는 핵폐기물 문제입니다. SMR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대형 원전의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데, SMR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폐기물부터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지, 내지는 SMR에서 단위 면적당은 핵폐기물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 고밀도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SMR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리고 산업부 장관 후보로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만져주지 않을까, 좀 보듬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역시 해체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정책 수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야의 강자가 또 두산 그룹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두산 원전 해체 내지는 핵 폐기물 처리 관련된 로봇 기술력을 접목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기업들과 원전 해체 시장을 위해서 로봇 MOU를 상당히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원전 해체 분야처럼 고위험 작업에 로봇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사람이라든지 방사능 누출이 돼 있는 그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끔찍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체코 분야에서도 체코 현지에서 로봇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 KPS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두코바니 원전 수출의 가장 어떻게 본다면 1등 공신이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두산이 스코다 파워라고 하는 체코 법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체코 현지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체코 원전 그냥 성능이 좋다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우리가 해체 작업까지도 해줄 수 있고 정비까지 해줄 수도 있다. 실제로 정비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산 그룹이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좀 될 것이고요. 일단 내년부터 이 500조 원전 해체 시장의 사업자 선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팀코리아 인원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는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원전 해체 로봇 기업들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요직에 앉아 있는 건 이제 두산 그룹 쪽이 되겠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휴머노이드 연합 작년서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강조를 했었던 부분은 바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우리나라 구분이 달려 있다라는 발표와 함께 로봇 하드웨어 기업의 두산 로보틱스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산 그룹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사장이었었던 요 인물이 산업부 장관으로 간다. 근데 문제는 이 로봇 산업도 산업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산업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도 두산 로보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중요한 정부 지원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키워드가 원전과 로봇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지지난달이었죠? 3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밥캣 아래로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아래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이 조직 개편을 좀 추진을 했었던 건데, 자, 이 부분이 일단 뭐 무산은 됐습니다만 언제든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밥캣을 품지 못했었던 이유는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실적이 나오는 돈 잘 버는 밥캣이 어떻게 밑으로 가냐, 쉽게 얘기해서 늑대가 어떻게 강아지 밑으로 들어가냐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돈 잘 벌게 되고, 그리고 정부 사업들 좀 따내게 되면 두산 밥캣 그때 가면 충분히 지원하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응당하는 보상만 주면 됩니다. 보상 없이 날치기로 우리나라 주식의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 문제가 아니에요. 유상증자 할 수 있어요. 회사 어려우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주주한테 책임을 지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잖아요. 응당한 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두산 밥캣이 로보틱스 아래로 들어갈 만한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당연하게도 두산 밥캣을 품으면 상승하게 되겠죠. 자, 요런 것들. 그리고 이 인사조직 개편안을, 이런 그룹 개편안을 내놨을 때 당연하게도 두산 에너빌리티 부사장이 의결을 했겠죠.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는 에너빌리티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수가 있겠다. 로보틱스가 작은 회사였지만 이제는 뭐 밥캣을 언제 품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키울 의지가 있다는 거죠. 두산 그룹에서. 그리고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산업부 장관에 들어갔다는 거죠. 관련된 사업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꼭 500조 원전 해체 시장이 아니더라도 하나 둘씩 정부 산업을 따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사업 지원 대상은 일단은 지금 원전 해체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50개에서 200개 가까운 해체 대상 원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로봇을 통해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원전 해체 로봇 시장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할지 우리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적으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전 섹터 자체가 해체 폐기물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원전과 로봇을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전부 다 하는 그룹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유일한 두산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이 둘을 합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팔아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두산 로보틱스 차트 분석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두산 로보틱스 일봉 차트입니다. 빠른 설명을 위해서 지지가 저항가는 미리 좀 그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7만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 충분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라인이 어느 라인이냐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쭉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하락을 했었던 요 바로 일전 단계예요. 그래서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간의 그룹 개편,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거고, 사실 이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 뭐 계엄령도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 요 계엄령 여파도 지속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봇 섹터 자체에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만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재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한 요인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의 본인만의, 기업만의 밸류에이션 값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그 밸류에이션 값의 상단 7만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는 아니고요. 매수가는 자연스럽게 7만원 아래가 될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6만원까지는 박스권이 열려져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차 목표가로 94,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이렇게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지켜줬었던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하단 채널로 이동하고 나서 이렇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건 결국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장 상황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HBM이라는 반도체가 있었을 때 그냥 HBM이 개발됐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었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나타났고요.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냈고요. GPU가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두산 로보틱스가 뭐 돈을 잘 벌고 뭐 수주를 따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준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는 거는 사실 요 시기, 작년 1월부터 6월, 작년 상반기 시기에 뭐가 있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휴머노이드 기업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부에서 밀어주는 K 휴머노이드, 자 그리고 원전 산업, 그리고 산업부 장관의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임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자 요때 들어왔었던 거래 대금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그 이후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요때 들어온 물량은 요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요때부터 요 이후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때부터가 힌트가 되는 거래 대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그 구간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요 라인이고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또 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뚫어주기 힘든 거예요. 사실상 매물대가 요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쨌든 요때 터졌었던 거래 대금이 좀 굉장히 뭉쳐서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거의 다 매물 소화가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매물 소화가 끝난 이후에는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락세를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방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7만원 아래에서 물량을 잡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주봉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렇게 바닥권 그리고 상단 박스권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라인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여기서 저항을 한번 또 맞았었고, 자 그래서 요때까지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무난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세 내지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전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요 거래 대금들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도 비슷한 이슈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진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수급이 옮겨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7만원 아래에서, 그리고 바닥권은 6만원까지만 열어놓고 어차피 하방으로 10% 정도도 안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식 공부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를 달성했거나 내지는 어떠한 이슈가 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임명은 아니고 어쨌든 지명을 한 거기 때문에 임명이 됐다, 임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도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뚫어줬다, 아니면 저항을 막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산 그리고 두산 그룹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좀 주인공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일단 중점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좀 지켜볼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다음 주에 6만원 라인, 7만원 라인 꼭 집중하셔서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말씀드린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요거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다른 유튜브들처럼 현금을 준다, 경품을 준다 이런 이벤트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실제로 제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유튜버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텍스트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저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유료로 리딩을 하는 그런 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글이 나가진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걸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그런 방은 아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박프로 대박주 관련한 흐름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박프로는 사람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환영합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발송해 드릴 건데, 링크 발송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최근에 사칭건이 간간히 좀 발견이 되는데, 코인, 비상장 아니면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박프로 제휴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사칭해서 아니면 혹시나 이제 시작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4-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시고, 혹시나 이런 것들 나는 알아도 좀 찝찝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댓글창에 들어오는 링크 제가 또 걸어놨습니다. 댓글창 쭉 내려보시면 들어오는 링크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남기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문자를 남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박프로 제휴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제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4-5432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